네, 이주와 송금 문제가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이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 국내 이주자 현황은 어떤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국이었다가 이제 이주 유입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거죠. 1990년에 5만 명 정도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2019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본다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배, 26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1.3배가 늘어났습니다. 통계 수치는 2020년까지 가용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19년, 20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 경향들이 있어서 그냥 2019년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 여성 인구 비율은 1990년에 43.7%, 2005년에 41.5% 약간 감소를 했다가 2019년에 다시 43.9%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41%에서 44% 사이가 여성 이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주자가 과반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자들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한번 보면 9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올 때 출발국이 종류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오는 이주자가 92.6%, 북미에서 오는 이주자가 2.6%, 남미에서 오는 이주자 0.3%, 유럽이 2.8%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 1.5%, 오세아니아 0.2%입니다. 북미 지역 출신의 이주자 비율은 감소 중이고요. 절대 숫자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비율은 어쨌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이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신국 유입을 보면 아시아계가 92%, 93%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한국계 중국인이 2009년, 2019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9년에 29만 명입니다. 한국계 중국인은 오히려 2009년에 39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간에 베트남인의 이주 증가가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 8만 6천 명에서 2019년에 18만 명 선으로 늘어났고요. 중국인의 이주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에 12만 6천 명, 그러다가 2019년에 17만 9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베트남인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적은 수이긴 하지만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미국 등이 탑10 국가에 해당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2009년에 16,000명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 56,000명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거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수가 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캄보디아, 네팔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등록 외국인의 변화를 보면, 네, 그렇죠.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 중심으로 지금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인구 비율이 전체 등록 외국인 중에 9.9%에서 15.8%로 증가했고 한국계 중국인이 41.7%에서 25%까지 감소했습니다. 중국인의 변화는 14.4에서 15.6 크게 변화하지 않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두드러지게 눈에 뜨는 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나라가 취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취업제도였는데 1993년 11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되면 연수취업제
했고 연수 2년에 취업 1년으로 가는 2002년이 가면 연수 취업의 기간을 확대해서 연수 1년에 취업 2년으로 제도를 바꿉니다. 이제 그런 연수 제도를 통해서 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미숙년 노동력들을 이제 들여왔던 거죠. 그리고 2002년이 되면 외국 국적의 동포를 취업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고용허가제를 들여왔고요. 2006년 12월이 되면 이 모든 제도, 산업연수생 제도로 다 합쳐서 그냥 고용허가 제도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 특히 경제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정책을 단일화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 취업 문제를 고용허가 특례제도, 고용허가제 내에 특례를 만들어서 외국 동포도 한 틀 내에서 지금 고용허가 자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이 되면 외국 국적 동포의 방문 취업제를 시행합니다. 고용허가제 이외에 외국 동포들에게,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새로운 창구를 열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법무부 훈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진출한 기업에 현지 고용자를 훈련한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3년 11월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때의 목적은 개도국의 기술을 이전한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5인에서 300인 22개 중소업체를 선발을 해서 신발, 섬유, 금속업체에서 주로 기술을 배우게 했다는 거고요. 93년 5월에 1차 연수생 2만 명, 95년에 보호관리와관한 지침 만들고 95년부터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02년 8월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라. 불법 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를 추진해라. 민족에 따른 차별 조치를 개선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산업연수생 제도 이런 데에 다소의 부작용이 발견된 것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허가제로 다 통일이 되는데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는 E9 그쵸. 294증, 비자를 따로 해서 이제,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특례 제도를 통해서 주로 중국, 그 다음에 CIS 지역 거주 동포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문 취업사증이라는 H2 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주를 또 경제노동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제 이주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두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2004년에 3,000명, 2008년에 7만 6천 명, 2019년에 5만 1,000명으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근로자 출신국을 보면 2004년에는 6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것이 아시아 국가 전반으로 2018년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근로자의 출신국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2008년을 보면 베트남인이 2만 명, 인도네시아 12,000명, 태국이 한 만여 명, 스리랑카가 7,000명, 필리핀 6,000명 이렇게 들어오고요. 2019년이 되면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보시다시피 특정 국가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고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례고용 확인제도인데요. 이거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제도는 H2 비자입니다. 외국 인력 수급 제도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25세 이상의 중국 CIS 동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3년간 자유롭게 입국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H2 비자는 E9 비자보다 고용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27만 명에서 2019년에 88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중국 거주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 국가, 한글을 잘 모르는 이제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 국적 등포인데요. 중국계가 많고요. 미국이나 이런 비율들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적으로 보면 거주 목적의 F2 비자 목적이
급감을 하고 있고요.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4 비자는 다른 취업은 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취업이 가능한 방문 취업 비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H2 비자고요. 그래서 비자 목적에 따른 약간의 다소간의 변화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F4 비자, 그 다음에 H2 비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한국에서의 전체적인 이주의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이주는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유출국에서 개별 과정에서 송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누린 것 같다. 인구 유입이 급증되고 출신국이 다양화되고 있다. 지금은 거의 200여 개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다. 인구 감소를 고려한다면. 그다음에 여전히 선별을 한다는 것인데 선별 의도와 정책 사이에는 아직도 격차가 좀 보인다. 괴리가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단순 직종이고 전문직 고용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주정책도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 특히 선별의 문제, 그 다음에 인권보호의 문제 두 차원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